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위대한 반격의 시간이라는 제가 시나리오를 발표했죠. 오늘은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위기와 기회를 떻게 모니터링할지 지난 한 주간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면서 우리가 좀 그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 예측 통찰력의 이제 기본기인데요. 기본기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신문 기사가 실제 세상에서 나타나는 사건들, 뭐 흐름들을 이렇게 리포트를 해주잖아요. 신문 기사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접근 방법은 미래 신호들을 읽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제 미래 신호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국 위대한 반격의 시간에서 제가 다룬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들, 뭐 큰 시나리오 있고 작은 시나리오들이 있죠.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걸 읽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읽은 상황에서 혹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옆에 두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시나리오 발표하면 그냥 한두 번 읽는 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 시나리오들을 가능하면 뭐 여러 번 보고 혹은 이제 신문을 볼 때 이 시나리오들을 옆에 이제 두셔야 돼. 이 시나리오 책을. 그리고는 이제 신문에서 어떤 것을 이제 신호를 발견하면 이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보면서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혹은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수정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예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학자라도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어떤 신호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나리오를 업데이트, 우리가 이제 최적화라고 그러죠. 이 업데이트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들이 지면상으로 만나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나리오를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방송하는 내용을 듣고 따라오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실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하나의 어떤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자산시장이 글로벌 자산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이 지금 오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 긴축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어디인지 왜 지금 파월은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사실은 이 시나리오 안에 다 담아놨어요. 큰 그림을. 그리고 이 큰 그림을 읽은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해드릴 이 매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신문기사에 나온 신호들을 읽으면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을 잘 분석하고 의사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좀 사용하는지를 오늘 하나의 좀 실예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쫓아가 보죠. 한국 위대한 반격의 시간 이 시나리오에서 시나리오 제1이 뭡니까? 도약, 일본 추월이죠. 그러면서 그 시나리오의 가장 이제 부제목이 한국의 기업 혹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 만약 그 시간이 온다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의 코스피는 뭐 4천에서 5천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역량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제가 발표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신호들이 이제 시나리오 발표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신호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 주의 기사 안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일본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패한 이유에 대해서 5월 8일자 신문에 나왔어요. 자, 이걸 쭉 읽어보면 제가 이제 신문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지금 보면 일본의 이제 교토기업이 성장할 때 정체에 빠진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면서 중에 혁신을 외면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다. 이건 제가 이제 시나리오에서도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정확히 하면 일본이 계속 정책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시나리오 쭉 설명하면서 어떤 혁신 능력이 한국과 현재의 차이가 난다. 뭐 시나리오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나온 기사예요. 니케이 지수 최고치 비제조업 성장성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미래 산업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 자체도 미국 수준의 디지털화 하려면 GDP 10%가 증가한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본 뭐 대안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어쩌든지 간에 지금 BGF 성장성 혹은 뭐 기업 혁신 부분에서의 이제 일본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보면 이게 이제 세계 경제 패한 이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이 이번 주 기사에도 나왔고요. 제가 또 시나리오에서 한국 기업이 이제 중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5월 9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한중 무역에 대한 세 가지 우려 모두 기우였다. 뭐 이런 이제 타이틀의 제목인데요. 뭐 예를 들면 세 가지 우려가 과도한 대중 수출 의존도, 그리고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 구조,
그리고 지나친 대중 무역 흑자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려를 표했는데 결국은 그게 기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신문 얘기하는 것도 역시 제가 신화에서 발표한 것처럼 한국 기업이 중국과 뭐 규모 자체는 뭐 워낙 중국이 20, 30배 크니까 규모 자체는 뭐 당연히 중국이 앞서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어떤 질적 경쟁력이라든지 혹은 시장을 두고 하는 포션에 따른 비율에 따른 경쟁력은 충분히 한국 기업이 중국과 대등한 경쟁을 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1에서 얘기한 도약 일본의 추월에 대한 시나리오가 사실은 그냥 해본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미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지금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신호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현재 위치, 뭐 상황, 그다음에 이제는 뭐 추격의 속도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평가를 해드릴 수 있죠.